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3, 4, 5차 각하 또는 기각됐습니다. 효과는 마찬가지죠. 그 가처분 신청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공연이 분란만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본인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냈겠지만, 그로 인해서 징계까지 더 1년 추가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인 정진석 비대위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 가처분 족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된 전당대회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 늘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은 이제 음지로 들어갔고 정진석 비대위는 양지로 나왔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제 탈출한 거죠. 자,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가 앞으로 뭘 할 것이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전당대회 준비를 하려면 옛날로 얘기하면 지구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당협, 이게 당원협의회 이런 건데 이제 그걸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집권당의 파워를 가늠할 수 있는, 그리고 내년 후년에 있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당직을 이제 그동안에 제대로 임명을 못 했는데 그 당직을 임명을 해야 되겠죠? 사무총장, 정책위의장뿐만 아니고 사무부총장들 당직이 꽤 많습니다. 이걸 이제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확실하게 가져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당협위원장 정비입니다. 왜? 자, 현재 공석인 사고당협, 이걸 사고당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67군데 67곳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정감사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한 20일쯤 되면 국정감사 끝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조직강화특위를 가동한다. 조직강화특위가 당협을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당협위원장을 바꾸기 위한 거. 그에 앞서서 13일, 그럼 오늘 10일이니까 며칠 뒤죠? 대구를 방문하고요. 대구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일종의 심장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지역을 순회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첫째, 이준석 대표의 이 가처분 신청, 이런 문제로 해서 당이 계속 흔들리고 안정을 못 찾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일부 당원은 국민의힘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지겹다. 맨날 이준석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비대위의 일종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3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전국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다잡고 또 쇄신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 일종의 정진석 비대위 투어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준석 상처 씻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체제와 그 체제는 그냥 그렇다 쳐도 이제 그때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당 조직 정비 제대로 안 됐었죠. 그 다음에 이 가처분 파동, 이준석 징계 파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고 있던 당원들의 마음을 잡는다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일 것이고, 어찌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조직위원장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월 달에 보면 전국에 28개 공석이 된 조직위원장이 있어요.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기 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협이라는 게 옛날에 지구당이라고 했었죠. 그 지구당의 체제가 사실상 와해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협위원장이 나중에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위원장을 임명을 받으면 이 사람이 가서 그 당협을 재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기 중심의 당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을 재정비하는데 당협위원장에 새로 임명되는 사람은 내후년에 공천에 대단히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요, 당협위원장이 되면 당원들도 상당 부분 바뀌고 신규 당원이 영입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중앙에서 다른 뭐 낙하산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 공천하려고 시도하면요, 굉장한 반발이 있고 새 당협위원장이 거기에 뿌리를 못 내리는 수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당협위원장의 힘은 막강한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거는 당권을 좌우합니다. 결국 당협위원장이 대의원 임명하죠. 그 다음에 당원들 모집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많이 장악하면 그 사람이 결국 대표가 된다. 현역 의원 많이 장악하는 거에 버금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협위원장 재정비라는 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크게 봐서는 본인들의 총선 공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목표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이준석 지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4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 28개, 그때 뭐 16개인가요? 뭐 예비 후보들을 다 임명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준석 지우기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당협위원장 재정비라는 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준석 지우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원래 이준석 대표 시절에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뭐 그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사적인 감정도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뭐 본인은 그걸 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6월 초에 정진석 의원의 당내 최고참이죠, 페이스북을 보면 이때 이미 당협위원장 공모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도부 측, 이때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였죠.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바로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천 혁신 한다면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에 배치하고, 이거는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도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잘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했었고요. 거기서 지역구를 옮기고 그 다음에 서울 서초갑에도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분당을로 갔습니다. 근데 정미경 최고위원은 뭐 언론에서는 준성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어머니 같은 존재다, 뭐 이런 뜻인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서 마음이 벌써 떠난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죠.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6월 초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방문할 때, 이때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꼰대다 또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와 약간 사적인 감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5선 당내 최고참 의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그 다음에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비대위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 첫걸음으로 이준석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오느냐 뭐 이런 거는 한참 뒤에 얘기니까. 그건 1년 6개월 뒤에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우선 당이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해서 뭐 본이든 아니든 많이 흔들렸었죠. 이걸 바로잡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무리하게 심었다고 생각되는 당협위원장 또는 조직위원장 이 사람들을 재심사하는 거죠. 아마 뭐 그중에 정말 당을 위해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포용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목표는 이준석 지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년 추가 정지. 그래서 이제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 7일날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 뭐 이런 걸 올렸는데 물령망동이라는 거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중동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여산 산처럼 조용하게 묵직하게 움직이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탈당하거나 뭐 이런저런 그 경거망동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또는 찌라시 같은 데에서 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설들을 계속해서 유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신당을 만들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승민 전 대표하고 한번 바른정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저는 YSDJJP와 같은 삼김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신당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신당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안철수 전 대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반짝했죠? 근데 그 반짝도 결국은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그 거부감 이거의 반사이익이지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의 그 어떤 자체 역량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었던 것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신당을 만들었죠. 물론 반짝했습니다. 그 반짝한 것도 그게 결국은 재벌의 힘이지 뭐 재벌인 물론 정주영 전 명예회장하고 똑같은 개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YSDJ 양분 체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 뭐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반짝할 수는 있지만 영속성 내지는 지속성이 있는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삼김씨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의 강고한 기반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세대별로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내지는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본인도 현재까지는 그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준석 지우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은 유승민 전 대표와 결국 한 몸이다 이렇게 보고 자 어차피 이제 전당대회를 내년 2월 달에 하기로 말하면 전당대회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이번에 저는 들여다볼 거라고 봅니다. 단일 지도체제로 가져갈 것이냐 집단 지도체제로 가져갈 것이냐 집단 지도체제로 가져가면 대표의 힘이 약화되죠. 이번에 그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든 좀 대표의 힘을 약화해서 대표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당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막아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자 단일이냐 집단이냐 이런 논란이 있게 마련인데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역선택 방지입니다. 지금 뭐 유승민 전 대표 TK에서 1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뭘 망설이나 뭐 어쩌고 이런 걸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대표 출마 얘기겠죠.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TK에서 1등 또는 전국에서 뭐 차기 대표감 이러면 1등을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역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사태는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표로 누가 뽑히느냐, 이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선택 방지, 이 부분도 아마 지금 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결국 이준석 전 대표 계열, 뭐 이준석, 유승민 뭐 다 같은 계열로 보고 견제, 지우기,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대표 선거에 보면 자, 여론조사가 30%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선택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 30%는 유지하지만 이제 어느 당 지지자이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라는 사람은 아예 여론조사에서 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그 차기 당대표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순위가 많이 바뀌겠죠. 아마 이런 거를 이번에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부터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지우기에 나섰다는 그런 조짐들, 증거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나중에 1년 6개월 뭐 징계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복귀하고서도 크게 힘쓰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내년 2월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이나 또는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사실은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돼 있죠. 그거는 당대표가 누가 당선되느냐는 것을 봐야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